안녕하십니까, 청덕쌤입니다. 오늘은 특수용접 문제풀이 4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팁끝이 모재에 닿는 순간적으로 팁끝이 막혀, 이런 말 있죠. 막혀 팁 속에서 폭발음이 나오면서, 이런 경우가 빵팡 이런 식으로 폭발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나타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역하라크죠. 불 자체가요, 이 팁의 앞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팁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것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적으로는 꺼지는 것이 아니고 이 팁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으로, 불꽃이 속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소리가 빵빵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산소 밸브를 이제 잠가야 되겠죠. 닫고 아시테렌 밸브를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고요. 이 역류라고 하는 것은 요명 똑같이 팁 끝이 막혔을 때 산소가스가 아시테렌 가스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역류라 이렇게 합니다.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불꽃 자체가 이쪽에 이렇게 팁의 구조상에 보면은 혼합하는 장소가 있죠. 이게 이 속으로 불꽃이 들어가는, 이제 혼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또 인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저전류 영역 한 200A 미만에서 팁과 모재 간의 거리는 몇 미리 정도가 이제 적당하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한 10mm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5에서 10이 맞는지 10에서 15가 맞는지 요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에서 15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A 미만은 10에서 15mm 정도의 팁하고 모재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가스 용접에서 용재, 프록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 용재는 피복 아크에서도 사용하고요, 가스에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 용재를 사용합니다. 용재가 하는 것은 용접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이 용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은 보죠. 산화 및 질화 작용을 도와 용착 금속을 미세하기 위하다. 자, 이거 미세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산화하고 질화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다음에 모재의 용융 온도를 낮게 하여 가스 소비량을 적게 한다. 자, 용융 온도를 낮게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가스 소비량도 적게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은요,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느리게 하여, 자, 이 느리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용접봉 소모도 적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이죠. 라번입니다. 용접 중 금속의 산화물과 비금속 계제물을 용해하여 용착 금속의 성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것이 이제 맞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스 용접에서는 이제 모재 표면에 이런 산화 물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용재 역할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용접 순서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갑은요, 같은 평면 안에 많은 이염이 있을 때는 수축이 되도록 자유단으로 보낸다. 자, 보통 자유단, 자유끝단 하죠. 자, 맞는 말이 됩니다. 나압은요, 중심에 대하여 항상 대칭으로 용접한다. 그렇죠. 대칭으로 용접하는 것이 변형이 적습니다. 다음은요, 수축이 작은 이염을 먼저 하고 큰 이염을 뒤에 용접한다. 요것은 바뀌었죠. 큰 이염을 먼저 해야 돼요. 작은 이염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이 큰 이음을 먼저 하고 작은 이음은 뒤에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답은이고요. 용접물의 중립축에 대하여 용접으로 인한 수축력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용접봉 지름이 1.0에서 1.6입니다. 전류가 30에서 45A에 아크 용접의 차강 유리의 차강 번호. 사실 이 차강 번호를 용접봉 지름이나 전류에 대해서 알기가 참 여러 개를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한 가지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3.2에서 4.0의 이제 용접봉 지름에 전류는 보통 한 100에서 120A 할까요? 이 정도일 때요. 이 정도일 때가 11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전류일 때. 자, 그러면 요 기준을 봐가지고 요거보다 이제 적어질 때, 작았을 때는 대강적으로 몇 번 되겠구나. 요거보다 만약에 커질 때는 몇 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시면 돼요. 자, 3.2에 4.0, 100에서 120일 때가 11번이면은 10번 같으면은 요거보다 약간 적어야 되겠죠. 뭐 한 2.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전류도 요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10번은 일단 아니겠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7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7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용접봉 지름이 4.0에서 예를 들어서 5.0이다. 이렇게 나오고 전류도 막 150A다. 이렇게 하면 한 12번,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보겠습니다. 자동금속 아크 용접법으로 모지어 이음 표면에 미세한 입상 모양의 용제를 공급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죠? 진트를 하면 나와 있어요. 자동이라 나왔죠. 자동 이카면 우리가 나오는 것은 스부머지드 아크 용접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동 이제 용접, 그 다음에 용제를 미리 공급한다는 거죠. 공급하고 그 용제 속에 와이어를 이제 송급해서 한다.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스부머지드 아크 용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반자동 용접 CO2에서요. 용접 전류와 전압을 높일 때 특성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것은 용접 전류가 높아지면 용착률과 용입이 감소한다. 전류가 높아지면은 이제 특히 용입은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나아보네요.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비드가 좁아진다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넓어지겠죠, 그죠? 네, 넓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번에요. 용접 전류가 높아지면 와이어 속도는 어떻게 되죠? 빨라진다겠죠? 빨라진다. 틀리죠? 라번에요. 아크 전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포가 발생한다. 자, 요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용접법의 분류에서 앞접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앞접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땜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번에 먼저 보죠. 유도가열 용접. 이 유도가열 용접이 바로 이제 앞접이 되겠습니다. 앞접. 나머지 전자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렉트로슬래그, MIG, 미거 용접 이런 것은 용접이 되겠죠. 그리고 앞접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전기저항 용접이라고 있어요. 전기저항 용접,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그 다음에 업셈 용접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라든지 마찰 용접, 이제 초음파, 유도 가열 이런 것들이 바로 앞접에 해당하는 용접법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탄산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나오는데요. 자, 탄산가스 아크 용접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CO2 용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가 쉽습니다.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나번에 가시광선이므로 시공이 편리하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곤가스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 맞죠? CO2 가스는 알곤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라번에 용입이 얕고 잔류 밀도가 나타나는데, 자, 이 CO2 같은 경우는 이 용입이 깊어요. 깊고 잔류 밀도도 낮은 게 아니고 큽니다. 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결함과 그 원인을 조합한 것입니다. 틀린 거 됐는데요. 갑은요, 변형, 홈 각도가 돼. 자, 이건 맞죠. 홈이 너무 이제 크면은 이제 이 용접했는 것이 이제 변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공료, 강제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이라든지 불순물, 뭐 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식된다든지 물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것이 이제 기공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번에 용입 부족했는데 전류 가대. 자, 전류 가대 같으면 우리가 뭐 대부분이 전류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우리가 빵구 나는 거 용락이라 하죠. 이런 것은 있는데 용입 부족은 전류가 가소일 때죠. 가소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래그 섞임은 전층의 슬래그 제거 불안정. 자, 이런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전극봉을 직접 용과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전극봉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전극봉은 가열만 하고요. 가열만 하고 다른 용과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직접 용과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전극봉, 용접봉이 직접 녹는 것이 바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이 전극봉이 가열만 하고 다른 이제 용과제를 사용하는 것은 티그 용접밖에 없죠. 나머지 CO2 아크나 서머지드, 피복 아크 용접은 이 용접봉 자체가 녹으면서 바로 용접이 되는 것이고, 티그는 텅스텐 전극봉이 녹는 것이 아니고 열만 주는, 가열만 해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나번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소모식 전극봉 이렇게 했고, 나머지 같은 것을 소모식 전극봉 이렇게 합니다. 12번이요. 다음 이제 용해 아세틸렌 취급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갑은요. 저장 장소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는 이것이 다른 쪽으로 배출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용기 밸브를 열 때는 전용 핸들로 4분의 1에서 한 2분의 1 회전만 시킨다. 야, 이것을 너무 많이 이제 열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급하게 닫아야 될 경우에 이것이 빨리 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2분의 1 정도밖에만 회전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요, 가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약간의 잔압을 남겨줘야 한다. 자, 요 이유는요, 이 잔압이 없으면은 용기 안으로 다른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용기로 들어가면은 이 처리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잔압이 있는 것이 이제 충전하기가 좋습니다. 라번에 용기는 40도 이상에서 보관한다. 요 이상이란 말이 잘못됐죠. 그죠? 이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있듯이 모든 용기는 항상 40도 이하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산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 이렇게 됐는데요. 산소는 몸이 무색 무치다. 맞죠? 나번에요. 스스로 연소하여 가연성이란다. 산소는 스스로 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가연성도 아니고, 우리가 봤던 조연성이라 했어요. 조연성 아니면은 지연성.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바로 이런 가스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규격이 AW300인 교류 아크 용접기에 전격 2차 전류했는데요.
자, 이 AW300이라는 것은 전격 2차 전류가 300A란 이런 말이죠. 300A.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전격 2차 전류가 300A라는 것은 250에서 350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전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 250에서 350이라는 것이 여기는 없어요. 맞죠? 그랬을 때는 이 350보다는 크면 안 됩니다. 350보다 큰 걸 제외시켜야 돼요. 그럼 요것이 제외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남는 것 중에서요, 보기 중에서 최대한으로 요 범위에 가까운 것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 중에서는 아무래도 답은 있죠. 60에서 350이 가장 요게 근접하기 때문에 요걸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어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아크를 발생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1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요 부위를 한번 탁 찍었어요. 찍고 위로 이렇게 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아크를 일으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긁기법하고 찍기법. 이런 밑에 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요거를 딱 찍었으니까 요것은 찍기법이 되겠죠. 긁기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끌거죠. 이렇게 끌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오는 뭐 이런 식이 바로 긁기법이고요. 그리고 요 찍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의 숙련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긁기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가우징이나 치핑에 비교한 아크 에어 가우징의 장점이 아닌 것 했는데요. 이 이제 아크 에어 가우징은 탄산가스 아크 장치에 에어 공기를 추가해서 절단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아크 가우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스 가우징보다는 작업 능률이 2, 3배가 높다. 자, 맞는 말이죠. 나아번에 장비 조작이 용이하다. 자, 이것도 맞죠. 장비 조작이 간단합니다. 가스 가우징 작업 시 소음이 심하다. 자, 요것은 아니고요. 소음이 아크 에어 가우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심하다가 틀린 것이고요. 활동 범위도 넓다. 자,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크 에어 가우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철이라든지 비철 금속을 절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철 금속을 절단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유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비철 금속을 절단할 수 있는 이 장치는 이 아크 에어 가우징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제트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필히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7번입니다. 티거 용접에서요, 직류 전극성으로 용접할 때 전극 선단의 각도가 다음 중 몇 도 정도만 적당하냐 이렇게 했는데요. 전극 선단의 각도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봐서는 30에서 한 50도 정도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전격 방지 대책에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갑은요, 용접기 내부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맞겠죠? 나하고는 홀더나 용접봉은 절대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맞죠? 다음은 가죽장갑, 앞치마, 발덮개 등 규정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맞죠? 땀, 물에 의한 습기찬 작업복, 장갑, 구두 등을 착용하여도 이상이 없다. 자, 착용을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전의 위험, 전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스파크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가스.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가스가 폭발을 할 수 있는, 즉 가연성 가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LPG는 가연성 가스죠. 일단 맞죠. 그래서 맞고요. CO2는 불연성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가스고요. 헬륨은 불활성 가스니까 이것도 불에 타질 않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도 이제 조연성이죠. 자기 스스로는 불에 붙지 않기 때문에 스파크에 주의를 좀 해야 되지만서도 실제적인 것은 또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만약에 LPG가 없다면요,
LPG가 없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 불연성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산소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LPG라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을 가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피복악크 용접봉은 피복제가 연소한 후 생성된 물질이 용접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슬래그를 생성해서 이제 보호하는 슬래그 생성식, 가스를 발생해서 보호하는 가스 발생식,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슬래그도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 반가스 발생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번의 합금 첨가식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요. 주로 모재 및 용접부의 연성결함. 자, 연성결함 하면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성결함은 무조건 굽힘시험이다. 굽힘시험. 그 다음에 뭐 밴딩 테스트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굽힘시험, 밴딩 테스트. 국가기술 자격 검정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굽힘시험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요, 단자 전압이 저하는 특징. 전류가 증가했을 때 전압이 저하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은 제가 요점 정리할 때 했던 내용이죠. 이 용접기 특성 중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해서 아주 짧게 했는 것인데 바로 수하 특성이 되겠죠. 수하 특성. 23번을 보겠습니다. 티거 용접에서요, 텅스텐 전극봉은 가스 노즐의 끝에서 몇 미리 정도 돌출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은 이것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하는 어떤 칠판의 어떤 모양, 모재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 지금 묻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3에서부터 6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은 뭐 6보다 더 돌출할 수도 있어요. 3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 이제 표준 정도로 봤을 때는 3에서부터 6mm가 이제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요. 아크 에어 가우징에서 가장 적합한 이제 전원이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은 DC, RP, 직류 역극성이 이제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요점 정리해서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 요점 정리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저항용접의 종류가 아닌 거 나왔어요. 저항용접은요, 제가 외우실 때 정심, 프로, 업셋 이렇게 외우라 했죠. 업셋. 정심, 프로,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업셋 용접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스폿 용접,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점용접을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말하고요. 여기 점용접이 되어 있고요. 심용접이 있고, 업셋 용접 있죠. 예, 프로젝션은 없는데, 이제 초음파 용접이 그러면은 요 4개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정심, 프로, 업셋. 예, 이 점용접을 스포터 용접. 네, 스포터라는 게 하나의 점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자, 26번 보겠습니다. 수중 작업을 할 때 예열가스 양을 공기 중에서보다는 몇 배 정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데요. 이것은 그냥 4에서 8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요. 주철 용접이 곤란한 이유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요. 주철은 기본적으로 이제 곤란한 이유가 이제 아주 큰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용융점이 낮고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주철 용접이 상당히 용접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죠. 수축이 많고 균열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이제 이런 균열이 주철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맞죠? 다음번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용착금속에 기공이 생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모재와 같은 용접봉이면 검냉시켜도 좋다. 이것이 틀린 것인데요.
특히 이제 검냉시키면은 이게 바로 수축,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철 용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용접하기 전에 예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 후에도 후열을 해서 절대로 검냉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라번에 불순물 함유 시 모재와 친화력이 떨어진다. 자, 요거도 맞는 말이 되겠죠. 28번을 보겠습니다. 산소 용기를 취급할 때에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 됐습니다. 자, 가번에 넘어지지 않도록 눕혀서 한다. 모든 용기는 무조건 세워서 해야 돼요. 세워서 보관합니다. 이것이 틀리고요. 햇빛이 잘 드는 옥외. 자, 직사광선이 없는 곳이죠. 햇빛이 잘 들면 안 되겠고, 옥외는 맞습니다. 다음번에 누설 시험은 비눗물로 한다. 모든 이제 누설 시험은 비눗물이 하나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이 맞죠. 밸브는 녹슬지 않도록 기름한다. 자, 이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기름하고 산화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름이 묻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름이나 그리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요. 고압식 토치는 아세틸렌 가스의 사용 압력이 몇 kg per cm 제곱 이상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아세틸렌에서 고압식은 1.3이죠. 그죠? 1.3. 그래서 이 중압식을 외워두시면 돼요. 0.07에서 1.3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죠. 0.07에서 1.3이 이것이 이제 중압식입니다. 중압식. 그러면 1.7보다 적으면 저압이고 1.3보다 큰 것은 이제 고압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답은이 되겠습니다. 30번에요. 용접 변형과 잔류 용력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요. 변형하고 잔류 용력을 경감한다 이렇게 됐죠. 자, 가번요. 용접 전에 변형 방지책으로는 역변형법을 쓴다. 자, 역변형법을 써도 이렇게 변형이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용접 시공에 의한 경감법으로는 대칭법, 부진법, 석기법. 자, 이런 것을 쓰면 아무래도 이제 변형이 적어집니다. 답은요. 모저 열 전도를 억제하여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도열법을 쓴다. 자, 이 도열법이란 것은 열을 빨리 다른 쪽으로 보내어 가지고요. 이제 변형을 줄여주는 자, 이런 방법이죠. 뭐 동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승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열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요. 용접 금속부의 변형과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단검질한다. 자, 이거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풀림 처리죠. 풀림 처리가 하면은 맞는데요. 단검질은 경도하고 강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응력 제거나든지 아니면은 변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력 제거하면은 풀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아세톤은 각종 액체에 잘 용해됩니다. 15도시 15기압에서 2리터에 대해서는 몇 정도가 이제 용해되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아세톤에 대해서는 25배 정도가 용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요. 일단 나왔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의 해설에 보시다시피 25배가 용해돼요. 그래서 1리터에 대해서 이제 25배죠. 1기압에 1리터입니다. 1기압에 1리터에 25배니까 15기압이니까 15하고 그 다음에 2리터니까 2. 그 다음에 25배가 이제 용해되니까 25.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아마 75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15도씨 1기압 1리터에 25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1, 25. 그러니까 15, 2, 그 다음에 25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고주파 펄서 티거 용접기의 장점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가번에 전극봉호 소모가 적어 수명이 길다. 자, 요거는 이제 맞죠. 예, 고주파에서는 전극봉호 소모 수명이 깁니다. 그 다음에 나번요. 20A 이하의 저전류에서 아크의 발생이 안정되고
0.5mm 이하 박판도 뭐 가능하다. 자, 요것도 뭐 맞는 말이 되겠고요. 박판도 가능하겠죠. 다음에 콘택트 팁에서 통전되므로 와이어 중에 저항열이 적게 발생되어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다. 자, 요것이 이제 조금 틀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항열이 이제 적게 발생해요. 고전류 사용하다. 이제 요거는 아닙니다.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좁은 호모 용접에서 아크의 교란 상태가 발생되지 않아 안정된 상태의 용융지가 생성된다. 자, 요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뭐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다가 틀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33번에요. 잔류응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응력을 이제 경감시키는 방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당한 용착법과 용접 순수를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잔류응력이 이제 적어집니다. 다음에 용착 금속의 양을 될 수 있는 대로 증가한다. 양을 크게 한다. 그럼 양이 크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용접의 비드의 높이를 그죠? 많이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증가되면은 더 변형이 커지고 잔류 응력이 증가가 돼요. 반대로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적당한 포지셔너를 이용한다. 자, 요것도 이제 포지셔너는 용접 자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예열을 한다. 이런 것도 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가스 용접 작업을 하려고 한다. 연강판의 두께가 6mm입니다. 용접봉의 지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사실 이제 가스 용접에서 6mm의 이제 이 철판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지만서도 만약에 6mm 정도를 할 때는 용접봉은 이제 이거보다는 좀 적어야 되겠지만서도 좀 굵어야 돼요. 그래서 4mm 정도의 용접봉을 쓰는 것이 뭐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루트 간격을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A 부분을 보면요. 요 A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A 부분이 바로 루트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 부분은 여기서는 좀 애매하죠. 요서 요까지인데 요거는 뭐 크게 없고요. 요거는 이제 없고, 자, 여기서 요 정도 있죠. 루트 면이라 하죠. 여기서 요까지. 요 표시는 없는데 여기서 요까지를 루트 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뭐 루트의 하나의 폭이 되겠고요. 요것도 뭐 크게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요 D번 있죠. D번은 홈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D번의 홈의 각도하고요. 홈 각도, 요 A번, 여기서 요까지 A번의 루트 간격.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오는 거 두 가지 있죠.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요 개선을 찾는 요까지를 우리가 홈의 깊이, 홈 깊이라 합니다. 요까지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까지를 이제 루트 면이라 합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탄소광의 12에서 14%의 크롬을 첨가한 강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12에서 14에 이제 크롬을 첨가했어요. 이것을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 10에서 12%도 있어요. 10에서 12%의 크롬도 있고 12에서 14의 크롬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37번입니다.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서요 부식준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원소는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은 바로 부식을 이제 방지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되겠습니다. 크롬요. 시아라 크롬이 부식 방지를 하는 금속입니다. 38번은요. 73항동에 주석을 1% 정도 첨가해서 탈아연 부식을 억제하고요. 내식성과 내해수성을 정대시키는 특수 청동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것은 에더미럴티 항동이랍니다. 73에 그냥 주석을 첨가 이렇게 돼 있어요. 73에 주석 첨가했는 건 그냥 에더미럴티 항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 보시면요. 육사항동이죠. 항도가 아니고 육사항동에 주석을 했는 것은 네이벌 항동이라 하고요. 요게처럼 73에요. 73에 주석을 했는 것은 에더미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4하고 이제 주석은 네이벌, 73하고 주석은 에더미럴트입니다. 여기 73인지 64인지를 잘 보셔야지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39번요. 알루미늄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뭐 알루미늄은 이제 가볍고 이제 내식성도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열하고 전기 전도도 좋죠. 그래서 내식성이 좋고 전기 열 전도가 좋죠. 그 다음에 해수에서는 부식되지 않는다. 자, 이 알루미늄은 해수에서 부식되지 않는다고 부식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수에서는 알루미늄도 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반의 고온 및 상온 및 고온 강도, 고온 가공이 쉽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철의 일반적인 주요 성분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주철에 일반적으로 없는 것 했는데요. 요것은 아연이 되겠죠, 아연.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철 하면요. 기본적인 CSSM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IMN. 그래서 탄소, 유황, 규소, Mn, 망간, 그 다음에 P인. 여기서 지금 규소 Si 나왔죠? 그 다음에 망간 나왔죠? 탄소 C 나왔죠? 여기에서는 아연이 안 들어가죠. CSSMP에서요. 그래서 아연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청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청동은 이제 우리가 구리하고 그 다음에 SN, 주석 이 두 가지 합금을 우리가 청동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학은에요. 넓은 의미에서 항동 이외의 구리 합금을 한다. 이것은 뭐 좀 애매하지만서도 항동하고 청동은 다르죠. 항동은 우리가 구리하고 제된 아연을 이제 항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항동 이외에는 맞긴 맞는데 또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넘어가죠. 다음에 부식에 잘 견디므로 밸브, 선박용, 판, 동상 등의 재료로 쓰인다. 자, 뭐 청동은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 옛날에 이제 절에 많이 썼던 종이 있죠. 뭐 우리 말하는 에멜레 종 같은 이런 종들이 이제 주로 청동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상이라는 것이 이제 동상도 청동으로 이제 많이 만들고 있죠. 항동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에요. 좁은 의미로는 구리 아연의 합금입니다. 아연은 이제 구리 아연 합금은 요 항동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구리 주석의 합금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항동보다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다. 그래서 좀 애매한 이런 말이 있지만서도 지금 요 부위가 확실하게 틀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프레스 성능성이 우수하고요. 표면이 미리하고요. 표면이 이제 좋다, 모양이 좋단 말이죠. 치수가 정확하므로 제간, 차량, 냉장고, 전기기기 등의 제조 및 건설 분야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탄소광. 자, 프레스 성능이 좋다는 말하고 표면이 이제 깨끗하다, 예쁘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것은 가학원의 냉간, 압연, 강판이 되겠습니다. 냉간, 압연, 강판.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프레스로 제품을 만들기 쉽고 표면이 아주 예쁜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은 냉간, 압연, 강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3번이에요. 알루미늄의 합금이 아닌 거 이렇게 됐는데요. 알루미늄이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시면 돼요. 뭐 실루민이라든지 Y합금, 그 다음에 초도랄루민, 자, 이런 쪽에는 알루미늄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라번에 보시면 모넬메탈이라고 있어요. 이 모넬메탈은 니켈, 철, 구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실루민이 뭐가 들어가는지,
Y합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뭐 초두랄루민이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일단 기억하시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요. 추철의 일반적인 보수 용접 방법이 아닌 것. 자, 추철에서 이제 쓰는 이제 보수 용접이 사실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닌 것인데요. 뭐 네 가지를 기억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어떤 용접이 하는 게 나오죠. 일단 보죠. 가번에 덧살 올림법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 홈이 클 때죠. 홈이 클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드를 쌓아 올리는 이런 것이 덧살 올림법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항동에서는 추철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일단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덧살 올림법은 추철 용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스터더법, 버터링법, 비녀장법은 확실히는 몰라도 그죠? 확실하게 다른 용접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이요. 탄소 공구강의 구비 조건에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가본 보죠. 상온 및 고온 경도가 낮아야 한다. 자, 이 공구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망치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거라 했어요. 이런 것은 경도가 낮는 것이 아니고 높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낮아야 한다가 이것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내만 모성이 커야 한다. 다번에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써야 한다. 라번에 열 처리가 쉬워야 한다. 자, 이런 것은 맞는 말로 되겠습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학적인 표면경화법이 아닌 것. 이 표면경화법이란 것은요, 이 금속의 이 표면 있죠? 이 표면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표면경화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학적인 방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 침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 침투법, 그 다음에 질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이제 맞죠. 이제 맞는데 나번의 하염 경화법은 이제 화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경화법은 맞아요. 근데 요것은 산소, 여기 밑에서 보시다시피 산소 아세틸렌 불꽃으로 표면만을 경화를 함으로 해서 요거는 화학적 방법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냉각액 중 강을 담금질할 때의 정지 상태에서 냉각 효과가 가장 이제 빠른 것은, 담금질 한다는 것은 이제 가열했다가 어떤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름이라든지 심하면은 소금물 이런 쪽에 넣어 가지고 냉각을 해주는데요. 냉각이 가장 잘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이 가장 잘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눗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담금질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액체인데요. 소금물, 물, 기름, 비눗물, 이 순서로 냉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요. 니켈강은요, 니켈의 소량의 탄소를 함유한 강으로 가열 후 공기 중에 방치하여도 담금질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니켈에다가 소량의 탄소를 함유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도 이 담금질 효과가 있다. 자, 이것은 기경성이랍니다. 기경성. 공기 중에서 이제 놔두는 거죠. 그래서 뭐 기경성, 요게가 에어 나왔죠. 공기. 그래서 뭐 기가 이제 공기라고 생각해서 기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공기에서 기가 있어서 기경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 뭐 여러분이 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세라다이징이라는 금속 침투법은 어떤 금속을 침투를 시켰을 때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세라다이징이 나오면은 그냥 제된 아연입니다. 세라다이징은 아연. 자, 밑에 해설해 보시면요. 세라다이징은 아연이고, 그 다음에 크로마이징 같으면은 CR 크롬이고요. 크로니까 크롬.
칼로마이징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실리코나이징은 Si 규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뭐 크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안 보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50번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틀린 거. 자,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나오면은 생각하실 게 무조건 18-8 이 스테인리스 강을 다르게 했는 말이다. 그리고 용접성이 가장 좋은 스테인리스 강이 바로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고, 실제 가장 많이 쓰는 스테인리스 강이 바로 이 오스테나이트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쉽습니다. 자, 틀린 거죠. 스테인리스 강 중에 내식성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비자성이죠. 자석이 안 붙고요. 용접이 잘 됐죠. 그 다음에 가공도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쓰겠죠. 염산, 염소, 항산이겠죠. 항산에 강하다. 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에요. 도면에서 비례척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척이 아니면 NS를 하죠. NS. 그래서 가번에 NS. 뭐 나머지는 크게 내용이 없는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비례척이 아님 NS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제3각법으로 정투성한 도면의 입체도로, 지금 여기 삼각법으로 만들었어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요것을 보시고 요것을 실제 모양으로 할 때에 어떤 모양이 될지를 일단은 정면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에 요 모양이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요 지금 답은 같은 건 일단 뭐 제외시킬 반대요.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를 보시면은 우측면도 요 부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은 또 제외시키죠. 요건 제외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요 나번하고 라번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알겠죠. 평면도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에 요 부위가 톡 튀 나와야 되죠. 여기 톡 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정답이 라번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뭐죠? 다음에 제3각 정투상도에서 입체도는,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정면도를 이제 쭉 보시고 어떤 대각 모양이 될지를 이제 판단하시고요. 자, 요 위에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또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모양. 자,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되고 중간에도 줄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요것과 제외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요거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되는데, 자, 요게가 요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끝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을 보죠. 다음 보기에서 AD선의 용도에 의한 명칭에서 이제 틀린 거가 됐는데요. 자, A번 있죠? A번은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문선이 맞죠? 그 다음에 B번에서는요. B번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1.3선이 되어 있죠. 요 이제 하나의 원인데, 요게 구멍인데 요곳에 이제 중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C번에 요 양쪽 끝에 하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요것은 치수선이 되겠죠. 맞죠? D번은 요 치수를 이제 치수선을 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낼 거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치수 보조선 이렇게 합니다. 치수 보조선. 그래서 요것이 지시선이 틀린 것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선이 바로 지시선이 되겠습니다. 5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S 재료 기호 중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자,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했겠죠? 기계구조용은 SM이라 했죠. 그래서 가번입니다.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제3각법으로 정투성한 보기여 각불이네요. 각불 전개도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런 것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냥 각불을 전개했을 때 모양해서 이 도면 자체를 답을 기억하세요. 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하시라 하면은 더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각불은 요 모양이 되는구나. 자,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57번입니다.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면의 실형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가장 실제 모양이죠. 실형이라는 것은 어떤 투상도가 좋으냐 이런 말인데요. 요것은 보조 투상도가 돼요. 어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부위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잘 몰라요. 정면도에서는. 그러면은 요것을 요렇게 요 부위를 하나의 평면도 부분이죠. 평면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요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요 부위만 따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 투상도라 이렇게 합니다. 부분 투상도라든지 국부는요, 일정한 일부분, 이제 국부 이제 부분 아주 작은 부분, 회전 투상도는 절단을 해서 이렇게 단면을 90도 회전하는 것이 이제 회전 투상도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문제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입체도에서의 하살표 방향이 이렇게 정면도에 있을 때 평면도로 가장한 것. 이렇게 봤을 때가 앞 모양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죠.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제가 봐서는 잘 나오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답이 라번이 돼요. 라번요. 그래서 이 라번을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해가 되시면 쉬운데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다음 용접 기호 중에서 병렬 연속 용접. 자, 병렬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갈로 있죠. 50에 갈로 3.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단속 용접이란 뜻이라요. 50mm씩 3개를 한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은 요거 두 가지는 제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쪽하고 이쪽이 삼각형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양쪽을 이제 약간 지그재그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병렬은 맞는데요. 그러면 병렬로 한다는 것은 바로 다번의 모양처럼 요쪽에 아무런 용접 길이라든지 개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다 해야 되죠. 요거는 용접하는 위치가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는 요걸 찾으시면 되고 이제 병렬의 연속은 다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0번을 보죠. 치수기법에서 지름, 반지름, 구의 지름 및 반지름, 못따기, 두께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보조기호에서 이제 잘못된 것은 했는데요. 두께 같으면은 D가 아니고 T겠죠. T6. D라는 것은 지름을 이야기하겠죠. 반지름은 R이게 되겠고 못따기는 C가 되겠고요. 구의 지름은 파이죠. 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번의 두께가 잘못된 기호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제4회차 문제풀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